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현대인을 위해 경제의 핵심만 딱 5분 안에 정리해드리는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초대형 속보가 터졌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최종 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쉬운 돈, 이지머니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5분 경제 브리핑에서 빠르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케빈 워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연준의 수장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는 학자 PhD를 상징하는 학위 증서가, 오른쪽에는 시장 중심의 매파 관료를 상징하는 판사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인사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벤 버냉키, 자넷 옐런 등 전임 연준 의장들은 주로 상하탑에서 경제 이론을 깊이 연구한 학자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월가에서 직접 돈의 흐름을 다뤘던 시장 실무자 출신입니다. 이론보다는 시장의 현실을, 그리고 복잡한 모형보다는 명확한 규율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이 앞으로 연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학자의 시대에서 시장 중심의 실전가의 시대로 연준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케빈 워시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닌 철저한 실전가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죠. 그의 학문적 배경은 탄탄합니다. 스탠퍼드대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JD,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주류였던 연준 의장 자리에 법률가 출신이 온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오른쪽, 바로 실전 경험에 있습니다. 그는 월가의 심장부인 모건 스탠리 M&A 부서에서 7년간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기업 인수합병 현장에서 금융시장의 생리를 몸소 체험했죠. 이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로 자리를 옮겨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며 워싱턴의 정치적 감각까지 익혔습니다. 결국 케빈 워시는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정책의 현실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실전가라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 케빈 워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 바로 검증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거친 폭풍우와 집채만한 파도 속을 헤쳐나가는 배, 그리고 그 길을 밝히는 등대. 이것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케빈 워시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2006년 불과 30대의 젊은 나이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파격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실력은 곧이어 닥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때 발휘됐습니다.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월가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던 소방수가 바로 워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어스턴스 파산 위기 당시 JP 모건으로의 인수를 마쿠에서 조율하며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경제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낸 실전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 이 점이 다른 후보들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시의 경제 철학, 즉 그의 핵심 성향은 어떨까요? 이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유시장주의자이자 건전재정 옹호론자입니다. 화면 중앙의 저 강렬한 매의 모습이 그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죠. 시장은 그를 아주 강력한 매파, 허퀴시로 분류합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연준이 그동안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도 돈을 풀어 구해주는 소위 구원투수 역할을 너무 자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자생력을 믿는 것이죠. 동시에 오른쪽을 보시면 그는 확고한 규제 완화론자이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 그림에서 매가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처럼 시장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매파적 통화정책과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워시 체제를 이끌어갈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앞으로의 정책 변화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변화, 저는 이걸 워시 피벗의 시작, 바로 연준 풋, 페드 풋의 종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가 아주 상징적이죠?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 밑에 있던 든든한 안전 그물망, FED PUT이라고 적힌 저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풋이란 그동안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서 시장을 받쳐주는 일종의 암묵적인 안전판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망가지면 연준이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이 연준 풋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는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는 시장이 흔들려도 연준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시장의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두 번째 변화는 통화정책의 핵심, 바로 금리와 돈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거대한 황금 수도꼭지를 아주 힘껏 잠그고 있죠. 그동안 시장에 콸콸 쏟아지던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공짜 돈이 이제 멈춘다는 뜻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에게 최우선 순위는 단연코 물가 안정입니다. 슬라이드의 첫 번째 포인트처럼 설령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생기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끌고 가는 higher for longer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포인트, 공격적인 양적 긴축 QT입니다. 그동안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인데요. 워시 의장은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속도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중의 유동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될 것이고 돈의 힘으로 버티던 시장에 강력한 진짜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은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슬라이드 제목처럼 이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빛나는 승자의 영역, 오른쪽은 어두운 패자의 영역입니다. 먼저 왼쪽의 위너, 금융과 은행주를 보시죠. 앞서 강조했듯 워시 신임 의장은 강력한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그동안 월가 대형 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자본 규제들이 대폭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불어올 겁니다. 규제 비용이 줄면 은행들의 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고 이는 곧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로 이어지겠죠. 금융주에는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루저 영역을 보십시오. 고밸류 성장주와 좀비 기업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올 겁니다. 워시 의장의 강력한 긴축 기조는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고성장 기술주들에게 할인율 상승이라는 큰 부담을 줍니다. 더 심각한 건 그동안 초저금리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던 부실한 좀비 기업들입니다. 연준이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냉혹한 시장 원리 앞에서 이들은 가혹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오르는 시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실적과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냉정하게 갈리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시 체제에서 웃게 될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코 은행 및 금융주를 꼽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워시의 과거 발언을 보면 그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2012년 스탠퍼드 강연에서 도드-프랭크법, 금융규제법은 다음 위기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즉, 그는 규제가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을 단순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 월가 대형 은행들을 옥죄고 있던 각종 자본 규제, 바젤 3 등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규제 비용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이는 곧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이어지겠죠. 금융주 홀더분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은 한마디로 이지머니 시대의 공식적인 종언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규율에 적응해야 합니다. 세 가지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규제 완화의 수혜주인 은행과 금융섹터를 주목하십시오. 워시 체제 하에서 자본 규제 족쇄가 풀리면 은행들의 자본 여력이 커지고 이는 곧 주주 환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더 이상 연준 풋에 기대지 마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연준이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이제 위험 관리는 오로지 투자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고퀄리티 기업 위주로 재편하십시오. 이제는 미래의 막연한 꿈보다는 당장 탄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만이 이 냉혹한 고금리, 긴축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5분 경제 브리핑 긴급 속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의 행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